시간에는 제한적 볼츠만 머신의 목적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한적 볼츠만 머신, 즉 RBM의 학습 알고리즘, 그 가운데서도 대조 발산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RBM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 함수의 형태까지 보고 끝냈는데, 이제 RBM에 사용한 목적 함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목적 함수가 px의 곱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뒤에 우리가 일단 에너지 함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어떤 RBM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지금 X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가시 노드, 그 다음에 H 부분이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준 은닉 노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웨이트였고요, W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바이어스로 붙어 있는 것들이 A와 그 다음에 B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X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V로 표현하는 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X0 V로 표현이 되고, 이런 값들을 이렇게 각각의 이제 바이어스와 값,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 사이에 웨이까지 같이 곱한 값,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썸을 한 것이 이제 에너지 함수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확률 값을 계산을 할 때 요 px를 z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에너지 함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z는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한 거, 모든 가능한 합률값을 다 더한 것이었고, 일종의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값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x가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값을 모든 x에 대해서 다 곱한 값이 우리가 목적 함수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이제 썸으로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로그 px를 다 더한 값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 함수를 다르게 좀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적 함수를 최대한으로 크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세타. 세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타에는 W하고 A, B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웨이트를, 매개 변수들을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번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 함수는 일단 논 컨벡스이기 때문에, 컨벡스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역 최적화가 불가능한, 전역 최적값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목적 함수를 최대로 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경사 상승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중치를 갱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지금 로그 px를 w를 만약에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w로 편미분을 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요 식을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유도를 한 식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식인데, 이제 요 식에서는 이제 x 대신 v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이제 2의 x승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에너지 함수도 대문자 2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에너지 함수를 정의를 했다면 이 함수를 여기에 이제 2의 에너지 함수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미분을 할 때 미분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식이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세타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W와 A, B를 다 집어넣어서 편미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W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W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 항이 각각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하냐면 지금 왼쪽은 데이터 V 또는 X가 주어졌을 때 VH의 기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률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기대값은 무엇이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일종의 평균과도 좀 유사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3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4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기대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5가 나오죠. 이 경우는 3일 확률과 4일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종의 평균처럼 산술 평균처럼 계산이 됐는데 만약에 3일 확률이 뭐 3분의 1이고 4일 확률이 3분의 2다 라고 한다면 좀 더 4 쪽으로 치우친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값과 그것의 확률을 계산해서 다 더한 것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VH라는 것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 값 자체하고 그것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서 곱해주는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여기 왼쪽 항은 그냥 기대값이 아니라 데이터 V가 주어져 있을 때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항은 이제 전체 이 VH의 기대값인데 이제 모든 가능한 VH에 대한 기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이제 H와 그 다음에 여기 V라고 얘기를 하면 이 V와 H에 가능한 모든 값을 다 대입했을 때 그때마다 이 VH의 값 자체와 그것의 확률을 곱한 요것들을 다 더해서 이제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요 유도하는 식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이 왼쪽의 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XH의 기대값을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로부터 XH의 기대값을 계산한 거,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다시 좀 짧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결국은 요 값이 우리가 그레디언트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경사상승법으로 계산을 할 때 요 자리 학습률 뒷부분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각각의 두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XH의 데이터라는 요 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계산되는 기대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층 요 부분에 x1, x2, x3 요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 트레이닝 셋의 샘플들을 집어넣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요 입력을 하고, 이 중간에 있는 W,
매개 변수들이 있을 텐데 요걸로 이제 가중합을 구하면 H1과 H2에 들어갈 가중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요거고요. X와 W를 곱해서 그것들을 이제 요 개수만큼 곱해서 더한 다음에 뭐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것을 이제 활성함수를 통과시키면 결국에는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을 이제 뭐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H는 지금 1 또는 0 바이너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RBM에서는 일단 요 값들이 다 이진 둘 중에 하나다. 1 또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1인지 0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활성함수에서 계산한 값이 뭐 막 0.8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1 또는 0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랜덤한 수를 하나 뽑아서 만약에 0.6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요 값이 더 크다면 1, 0.6보다 요 값이 더 작다면 0으로 지정을 해주는 식으로 H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예제에서는 랜덤하게 뽑은 게 0.6이었는데 0.8이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자리가 1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H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도 정해지고 H도 정해지면 이제 XH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뒤에서 조금 먼저 뒤에 있는 예제를 좀 먼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그림 10-19의 RBM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요렇게 X가 3개 있고 H가 2개 있는 요런 식의 RBM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1, X2, X3가 있었고요. 요런 RBM이 있었는데 이때 요 자리에 1, 0, 0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이제 H의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 이전에 여기 있던 RBM에서 여기 요 사이사이에 있는 W라든지 또 A와 B라는 바이어스들이 다 값이 정해진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요 1, 0, 0에다가 요 H1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3개의 값을 곱할 텐데 그게 지금 0.1,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0.2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합을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바이어스 0.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성함수를 통과시키면 결국엔 0.549834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게 0.48이라는 값이 뽑혔다고 한다면 지금 요 값이 0.48보다 더 크니까 요 자리는 1로 정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을 대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웨이트는 3개가 각각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0.1 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또 가중합을 계산하고 여기에 바이어스 0.2를 더해주고 활성함수 통과시키면 0.5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또 랜덤하게 어떤 수를 뽑았더니 0.67이었다 라고 하면 지금 요 난수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된 값이 작기 때문에 이때는 0, 즉 여기에 1과 0이 대입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H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로부터 H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항인 XH의 모델 요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원래는 요 값을 이제 모든 가능한 VH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좀 어프록시메이트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좀 추정값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대조 발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샘플링을 통해서 이 추정값을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h를 계산을 했잖아요. h를 뭐 1, 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게 h가 나왔을 텐데 요 h를 가지고 반대로 이쪽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h를 가지고 x 다시를 계산하고 요거를 가지고 다시 또 h 다시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x랑 h가 갱신이 돼가는 요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값을 사용을 해서 즉 한번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진 x 다시와 h 다시를 이 샘플링을 해서 이 값에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XH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H로부터 X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방향만 바뀌었고 결국엔 똑같죠?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엣지 웨이트를 이 h하고 같이 곱해줘가지고 가중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활성함수 넣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수를 뽑은 다음에 난수보다 이호 값이 큰지 작은지로 이제 요게 1, 0, 0, 1 또는 0 중에 무엇으로 잡힐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x100에서 100에서 h를 1하고 0으로 1,0으로 샘플링을 했는데 여기서 또 반대 방향으로 x 다시를 새로 뽑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뭐 동일하게 계산을 해봐서 지금 이 세 개의 값이 난수보다 큰지 작은지 얘는 더 크기 때문에 1, 0.61보다 작으니까 0, 0.52보다 크니까 1 하면 1, 0, 1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가 좀 잘못된데 x1, x2, x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 0, 1이 나왔죠? 1, 0, 1.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RBM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또 요걸 가지고 또 새로운 H 다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그 값을 사용해서 요 계산을 XH의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대조 발산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 K번 깁스 샘플링 반복하는 것이 이제 K단계 대조 발산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그냥 여기 한 번만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요 값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x 대신 지금 v라고 써 있는데 요 처음에 0번째 값이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걸로 우리가 h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v를 계산하고 또 h를 계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를 k번 반복해서 이제 k번째 v와 h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K단계 대조발산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CDK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된 게 지금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샘플링을 우리가 여기서 깁스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샘플링을 K번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 K번째 가시 노드와 은닉 노드의 값을 요 두 번째 항이었던 요 모델의 요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한적 볼트만 머신에서
결국에는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제한적 볼트먼 머신은 경사 상승법을 통해서 매개 변수를 갱신하고자 한다. 그래서 WIB를 찾고자 하는데, 이때 이제 XH 데이터와 XH 모델 이 두 개의 기대값이 있었는데, 이 왼쪽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 두 번째 항은 모든 VH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추정값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그것을 대조 발산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